그동안 몰랐던 오페라의 진짜 속 이야기.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이드.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와, 부럽습니다. 왜요? 전 오늘 날씨가 추워서 물론 내일 연주도 있지만 네. 꽁꽁 싸매고 외투까지 입고 왔는데 반팔로 어제 정말 와. 겨울처럼 춥지 않으셨나요? 너무 추웠어요. 예,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정말 또 봄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모든 청취자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1년에 긴팔을 몇 번 안 입잖아요. 한 열흘 정도 입는 것 같은데 거의 매일매일 저는 왜 반팔 입냐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아니 전 부러워요. 이게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못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복습부터 해볼까요? 네,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제목부터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오페라였는데요. 바로 이탈리아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진한 청년 네모리노가 마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여인인 아디나를 사랑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아디나는 전혀 이 네모리노에게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네모리노는 마음을 졸이다가 마을에 돌팔이 약장수가 오게 되는데 그 약장수에게 사랑의 묘약이라는 것을 하나 사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네모리노가 당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바로 묘약이 아니라 싸구려 와인이었습니다. 이 와인을 마신 네모리노는 약 기운이 마치 올라오는 것 같이 세상 모든 여성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자신만만해지고요. 아디나는 갑자기 나만 보면 쩔쩔매더니 왜 저러고 있는 거지? 라면서 둘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벨꼬레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군인이거든요. 이 군인은 그냥 마을을 지나가다가 이 마을에 잠깐 이 부대가 주둔하게 되었는데 아디나를 보고 갑자기 결혼을 하자고 청해버립니다. 그래서 네모리노, 아디나, 그리고 벨꼬레, 그리고 약장수 둘까마라까지 이 주인공 4명이 펼쳐가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네, 이런 희극 오페라를 오페라 부파, 비극 오페라는 오페라 세리아라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원래는 오페라 세리아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18세기 전까지 예. 오페라는 영웅과 신화를 다룬 허정허세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감히 무대에 오르는 작품이 겨우 우리들의 일상에 그 당시 사람들 생각에는 사소한 사랑 이야기 정도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불문율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신화라든지 영웅, 역사 속의 뭐 대단한 사람들 그리고 성경 속의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 오페라의 소비 주체로 성장을 하면서 특히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였습니다. 가난하고 유쾌함을 즐기는 분위기였던 이 나폴리를 중심으로 오페라 부파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오페라 부파는 페르골레지라는 작곡가의 마님이 된 하녀라는 작품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부파, 재미있는 코믹 오페라가 정식적으로 무대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진지하고 긴 오페라가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 때 그 막간극으로서 웃긴 이야기를 잠깐 보여줘서 관객들의 기분을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페라 부파의 특징은 평범한 서민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루면서 동시에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이 뭐랄까 판타지 그렇죠. 영화만 무대에 올릴 수 있었는데 네. 갑자기 아침 드라마가 무대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극 중에 네. 왜 이렇게 사회 비판적이고 지배계층에 대한 이야기를 넣을 수 있었냐면요. 당시 이탈리아는 극장 문화가 이제 뭐 궁정이나 귀족들에 인해서 시작됐지만 이 돈을 많이 번 상인들이 생겨났습니다. 베네치아 특히 무역을 중심으로요. 그래서 이
평민 계급에서 우리도 오페라를 보고 싶다 해서 극장을 지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에 표를 팔고 공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서민들이 귀족들을 약간 비꼬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왕족과 귀족들만 즐기던 오페라가 이제 시민들의 오페라가 된 건데요. 왕족과 귀족들로서는 이런 변화 탐탁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탐탁지 않았고요. 이게 귀족뿐만 아니라 사실 교황청도 오페라의 내용에 되게 민감했습니다. 어허. 그래서 검열이라는 게 약간 있었어요. 이 페르골레치의 마님이 된 하녀라는 오페라에서 촉발된 부폭 논쟁이라는 건데요. 파리에서 릴리라는 위대한 작곡가의 오페라 세리아에서 그 막간에 이 페르골레치의 마님이 된 하녀를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정 오페라파 그리고 시민 오페라파로 나눠가지고 이 드라마에 대해서 막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이 너무나 격렬해서 마치 전쟁처럼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마치 요즘 온라인에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싸우는 뭐 그런 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국왕과 귀족들은 오페라 세리아, 그러니까 진지한 내용의 오페라를 지지했고요. 그리고 다른 지식인들은 오페라 부파를 지지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에 이 당시 역사에서는 국왕과 귀족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프랑스 오페라가 변화하는 과정들을 보면 오페라 부파가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부파랑 세리아랑 싸웠다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부파의 승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럴 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일선상이 됐으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 오페라 세리아라고 하면 우리는 비극이라고 많이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세리아라는 말은 이탈리아 말로 진중하다, 진지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꼭 여주인공이 죽고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삼손이 머리가 잘리고 이런 내용만 오페라 세리아가 아니고요. 그냥 진지한 모든 내용들이 오페라 세리아입니다. 그래서 네. 정극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비극이 각광받는 이유 중 하나는 여하튼 드라마틱한 요소가 아무래도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소를 배제한 네, 정극이 원래는 세리아의 맞습니다. 뜻에 가깝다. 네, 맞습니다. 자, 오페라 부파에 담긴 이런 시대 정신 알고 공연을 여러분 감상하시면 작품을 더 흥미진진하게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랑의 묘약 2막을 들어가 볼까요? 네, 아까 전에 1막의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릴 때 네. 네모리노가 와인을 먹고 갑자기 자신만만해져서 아디나한테 쩔쩔매지도 않고 굉장히 본인이 인기가 많은 남자인 양 구니까 아디나가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 이 아디나가 홧김에 군인 벨코레와의 결혼을 약속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진심을 깨닫고 난 다음에 서명을 거부하게 되죠. 당장 뭐 이렇게 결혼을 하고 말고 이게 너무나 급하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한편 이 네모리노는 술 기운이 좀 떨어지고 나니까 뭔가 약발이 좀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약장수 둘까마라에게 가서 약을 한 병 더 사기로 합니다. 그런데 네모리노는 가난했기 때문에 약을 살 돈이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벨꼬레의 군부대에 찾아가서 내가 입대를 할 테니까 그러면 입대 전에 그 상여금을 좀 미리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인이 되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려드릴 노래는 벨꼬레의 허풍, 이 군인으로서 자신만만한 모습, 그리고 네모리노는 그 약을 구하고 싶은 절박함이 들어있는 이중창이 되겠습니다. 얼른 들어보겠습니다. 전쟁의 위험 속으로 아이페렐리 델라 구에라, 네모리노 역의 테너 루치아나 파바로티, 벨코레 역의 바리톤 도니미코사고요. 리처드 보닝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도니제티 사랑의 묘약 중 네모리노와 벨코레의 이중창 아이페렐리 델라 구에라, 전쟁의 위험 속으로였습니다. 테너 루치아나 파바로티와 바리톤 도미니코사의 음성, 리처드 보링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야, 음악을 들으면서 역시 대가 작곡가 도니제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인물들 캐릭터도 확실하게 살려주고 또 이 음악 자체의 선율도 너무나 아름답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완벽한 조합인 것 같습니다. 이 그래서, 완벽이란 단어로 써도 됩니까? 도니제티니까 써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탈리아의 베르가모라는 도시에 가면 네. 이 도니제티의 생가가 지금도 보존돼 있고 도니제티의 지금은 거의 공연하지 않는 작품을 막 발굴해서 극장에 올리는 작업도 막 이어지고 있으니까. 저는 생각보다 집이 너무 작아서 놀랐어요. 아 작아요. 나 가서 깜짝 놀랐어요. 슈베르트 집도 너무 작고 모차르트 집만 좋아. 저는 벨리니의 별장도 가봤는데 오. 벨리니 별장은 참 좋더라고요. 어디 있어요? 이탈리아 꼬모 호수변에 꼬모.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집 거실에서 창문 탁 열면 그 호수가 그냥 배를 딱 묶어놨어요. 이게 너무 좋은. 그래서 어쨌든 이 도니제티의 작품이 여러분 느끼듯이 이 캐릭터와 음악들이 정말 이게 확실하게 어떤 좋은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네모리노가 사랑의 묘약을 사실은 싸구려 와인을 한 번 더 먹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네모리노가 이 포도주의 그 술 기운을 받고 술에 취해서 노래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약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실 약을 먹었잖아요. 네. 그럼 뭐 술이지만 그러면 먹은 사람이 상대를 보고 사랑에 빠져야 되는데 네. 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한 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까마라는 약장수인 동시에 네. 이른바 주술사 같은 느낌. 그런 심리 치료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아이러니가요. 따지고 보면 말이 안 되지만 그게 네모리노를 더 바보스럽게 만들어주는 장치인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엄청 웃는 거예요. 저 바보 같은 게 무대 올라오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웃겨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른바 플라시보 효과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에 약효가 더 좋아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아디나뿐만 아니라 온 마을의 여인들이 다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온 마을의 여인들이 네모리노에게 구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네모리노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요. 본인이 사랑의 묘약으로 인해서 인기가 많아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네모리노의 먼 친척 아저씨가 돌아가시면서 자식이 없어가지고 네모리노한테 유산을 남긴 거예요. 상속자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모리노는 모르고 이 동네 여자들은 다 알게 된 거예요. 아니 그것도 신기합니다. 어떻게 본인을 모르고 주변에 다 알아요? 그 네모리노가 그만큼 이제 모자란 거군요. 그런 거죠. 그 사랑에만 관심이 있었나 봐요. 이야, 등장 인물들, 관객들도 다 아는데 주인공인 네모리노만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주는 웃음이 있어요. 이 장면의 노래가 델레제이르 미라빌레, 놀라운 묘약 덕분에인데요. 아주 흥이 폭발한 노래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마을 여인들의 수군대는 합창으로 시작해서요. 네모리노가 합류를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네모리노가 술에 취한 이 연기를 파바로티가 아주 실감나게 노래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네모리노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멜로디만 들어봐도 너무나 낙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광경을 보고 오히려 약을 판 둘까마라가 당황을 해요. 아니 내가 가짜를 팔았는데 지금 효과가 나타난 거잖아요. 온 동네 여자들이 왜 네모리노를 갑자기 좋아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둘까마라도 자기가 판 약의 효험에 지금 놀라게 되고요. 그리고 아디나는 질투에 휩싸이게 됩니다. 쟤 나를 쫓아다니던 좋아하고, 애였는데. 그렇죠. 그 정도였는데 왜 갑자기 온 여자들이 쟤를 좋아하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이 목소리들이 한 번에 겹치면서 아름다운 앙상블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장난꾸러기 같은 술에 취한 네모리노의 목소리는 높은 이제 남성의 목소리 테너이고요. 그리고 약장수 두울까마라는 아주 낮은 목소리. 마치 신뢰가 갈 수 밖에 없는 그 남성의 저음입니다. 예, 이 목소리들의 조합을 아름답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상해 보겠습니다. 델레리제르 미라빌레,
놀라운 무약 덕분에 테너 루치아나 파바로티와 소프라노 조한 서덜랜드, 베이스 스피로 마라스가 노래하고요. 리처드 보링이 주시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오페라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자, 도니에드 오페라 사랑의 묘약 2막 듣고 있습니다. 들으신 곡은 네모리노 아디나 둘까마라 각기 자신의 입장을 노래하는 델레리제르 미라빌레 놀라운 묘약 덕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감상을 하면서 또 분석을 하느라 여러분 저희 소리가 들어갔다면 죄송합니다. 유영조님 혹시 네모리노가 와인을 처음 먹어봤나요? 의심할 만도 한 텐데요 보내주셨고요. 너무 기발하십니다. 제 생각에도 처음 먹지 않았나 싶어요. 처음 먹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술 자체를 너무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술 자체를 마실 것 같지 않았고 네. 그리고 또 술을 전에 먹어봤다면 이렇게 취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혹시나 와인이 처음이 아니더라도요. 사랑을 얻고 싶어가지고 좀 많이 마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처음 마실 때. 네, 네. 예,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상상은 자유니까요. 여러분들도 상상 함께 해보시죠. 옹인유키님, 사실 우린 바보 같아도 순진한 사람을 좋아하죠. 맞습니다. 너무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것 네, 같아요. 그 순수한 모습이 이 네모리노가 지금까지 사랑받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이 왔습니다. 사랑의 묘약 공연을 보는 이유는 사실상 이 장면을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네, 이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라는 곡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테너 아리아로 손꼽힙니다. 왜냐하면 멜로디가 정말 단순하지만 그냥 심금을 울리는 멜로디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 곡이 시작되면 처음에 현악기들이 반주가 시작되고 그리고 바순의 솔로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 모두가 이 네모리노의 마음에 빨려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차 네모리노의 마음 그리고 호소되는 것이 고조가 되는 그런 곡입니다. 이 바순 연주자들도 네. 참 이 곡이 있는 게 다행일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얼마나 돋보입니까? 좋을 것 같아요, 예. 정말로. 여러분 바순이라는 악기의 소리를 또 이 곡을 통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노래가 세상에 나오지 못할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곡이 사실 오페라 전체에서 갑자기 너무 비극 아니야 할 정도로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 대본가 페리체 로마니는 이 곡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갑자기 주인공의 진지하고 슬픈 노래가 어울려라는 생각을 했는데 도니제티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다고 해요. 네모리노가 단순히 어수룩하기만 한 인물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이 필요하다. 사랑을 느끼고 눈물을 자아내는 순간이 필요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초연됐을 때 관객들이 좀 너무 생뚱맞다고 생각해서 반응이 별로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가장 사랑받는 아리아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 발꼬레로 사랑의 명을 했을 때 네, 스코어를 좀 보잖아요. 네, 좀 놀랬던 게 태영 선생님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네모리노는 좀 엉뚱하고 좀 바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노래는 지적이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어요. 갑자기 또 왕자님이 부르는 것 같죠. 곡 자체도 쉬워 보이지만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야 이거는 어울리지 않는 노래인데라는 생각을 제가 처음 스코어를 보면서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태영 선생님 또 설명을 들으니까 추억도 잠기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자, 남몰래 흐르는 눈물 제목만 보고 비통에 잠겨 부르는 슬픈 노래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기회에 이 노래 확실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쁨과 감동의 노래 아닙니까? 네, 이 노래는 사실 네모리노가 굉장히 벅차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결국에 아디나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한 이 네모리노가 아디나가 사랑을 깨닫는 그 눈물, 아디나가 눈물을 흘리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 네모리노가 남 몰래 흘려지는 눈물이 저런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노래 가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녀의 눈에서 남몰래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리네. 그래,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녀의 심장 소리를 느끼고 싶어. 사랑을 확인한 이 순간
이제 죽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사실은 네모리노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를 알고 들으시면 이 노래가 비극적인 노래가 아니라 정말 그 단순한 선율의 순수함과 이 네모리노의 캐릭터의 순수함이 오버랩되면서 더 뭔가 감정이 배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문화의 차이를 하나 더 느낄 수 있는데 네. 요즘에는 사랑을 할 거야. 쟁취할 거야. 내가 어떻게 보면 또 과하게 표현하면 뺏을 거야. 네. 뭐 이런 어떻게 네. 보면 좀 선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이제 죽어도 좋다. 아, 그렇죠. 와, 낭만적입니다. 그렇죠. 이탈리아 남자인가 봐요. 둘카마라가 아니 네모리노가 네. 그렇죠. 자, 지난주에도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페라 전막 공연 중에 이 앙코르를 연속해서 불러도 괜찮은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또 커튼콜 가장 많이 받은 기네스 기록도 갖고 있네요. 와, 1988년에 베를린의 도이체 오퍼에서였습니다. 네.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167회의 커튼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다 나왔다 인사를 하고 그거 167회요. 그리고 커튼콜 시간이 1시간 7분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네스북에 올라야죠. 오페라가 2시간 반인데 파바로티가 지금 커튼콜만 1시간 혼자 넘게 1시간 넘게 한 거죠. 와. 또 연도를 보니까 이 1988년이 우리나라 올림픽 할 때네요. 네, 그렇네요. 그때 파바로티는 커튼콜을 이렇게 많이 그렇죠. 받았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노래 들어볼까요? 오늘도 파바로티 노래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파바로티 노래 계속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네. 여러 위대한 네모리노들이 있지만 오늘은 파바로티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부르는 우나 프루티바 라그리마, 남몰래 흐르는 눈물. 감상하시죠.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흐르는 눈물, 우나 프루티바 라그리마. 루치아노 파바로티 목소리, 리처드 보닝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정말 언제 들어도 파바로티의 사랑의 묘약은 진리네요. 네, 진리입니다. 자, 네모리노와 아디나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으니 이제 행복한 결말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마지막 걸림돌이 하나 남았습니다. 허허. 네모리노가 입대 상여금을 받아서 그 사랑의 묘약을 사는데 이미 써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벨코레 입장에서는 네모리노를 군대에 끌고 가야만 하는 거죠. 놓아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네. 하물며 자기가 청혼했던 여자를 뺏어가기까지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아디나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을 때 그러니까 그 굉장히 농장주의 딸이라고 이렇게 소개드렸었는데 그 입대 계약서를 돈 주고 다시 그냥 사와 버립니다.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렇죠. 그 대단하게. 예. 그래서 기존 오페라는 남성 의존적이고 수동적이고 비극적으로 희생되는 여주인공이 주였다면 여기서는 아디나가 지적이고 또 독립적이고 주체적이라는 점에서 현대적인 여성상과 연결지어서 재조명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해결해준 아디나 정말 멋집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이루어졌고요. 궁금한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사랑을 빼앗긴 벨코레와 이 사기꾼 약장수 둘까마라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벨코레 캐릭터가 여기서 정말 가장 황당합니다. 그렇게 막 청혼을 했고 또 네모리노를 막 경쟁자로 여기고 그랬었는데요. 네. 세상에 여자는 많아 하면서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쿨하게 퇴장을 해버립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그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예. 정말 저의 주관적인 해석인데 이게 어떤 재미를 주려고 했다기보다는 이 스토리를 조금 급 마무리하려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당시 그 벨칸토 트렌드에서 그 오페라 대본에 약간의 허술함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긴 하거든요. 이 네. 벨코레까지 마무리를 못 지어주는 거예요. 도니제티 선생님이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지금 발언 괜찮겠어요? 섭섭해하실 것 같은데 요즘 이 현대 컨텐츠들도 저 캐릭터는 왜 갑자기 저렇게 마무리됐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갑툭튀. 예,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고 그리고 이 둘까마라는 사실 이 오페라에서 가장 큰 행운을 잡았습니다. 이 마을에서요 자기가 가지고 온 약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한 성공을 거두고 마치 자기가 이 오페라의 주인공이자 뭐 이 마을의 스타이냐 여러분 안녕 하고 떠나버립니다. 아,
환대를 받으면서. 네, 아주 환대를 받으면서 떠나요. 네. 자,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묘약 안 보신 분들은 꼭 극장에 가셔서 보시길 추천합니다. 명반이 많죠? 네, 명반이 아주 많은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네. 바로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안나 네트랩코와 롤란도 비아존이 연기한 사랑의 묘약인데요. 네. 그 현대적인 연출이 아니라 굉장히 시골을 묘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펠리치오 로마니의 대본 그리고 도니제티의 음악과 걸맞게 아름답고 고즈넉한 시골 풍경을 여러분 감상하실 수 있을 거고 이 두 명의 대성악가의 젊은 시절 노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 이 곡은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떤 오페라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어떤 오페라입니까? 다음 주는 제가 굳이 스포를 하지 않겠지만 네네. 네, 어쨌든 이 희극적인 오페라를 들려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전극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하지만 벨칸토 오페라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니제티와 연결지어서 벨칸토 오페라라는 것 알고 지금 마지막에 소개해 주실 저희가 이제 틀어드려야 될 곡이 설명해 주신 곡이 프렌디 베르메 세 리베로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소프라노의 단독 아리아를 한 번도 들려드리지 않았잖아요. 아하, 네. 이 오페라의 마지막에 굉장히 대형 아리아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프렌디 베르메 세 리베로라는 뜻이 이 아디나가 벨꼬레에게 그 입영 계약서를 사가지고 와서 그거를 네모리노한테 내밀면서 자 받아 너 이제 자유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자 이런 내용의 아리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고 특히 이 음반에서 조한 서덜랜드의 명가창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아디나가 정말 돋보이는 맞습니다. 그 부분이군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음반이 저에게 되게 특별했던 것은 이 조한 서덜랜드, 루치아노 파바로티 다 돌아가셨고 리차드 보닝 이 지휘자님만 살아있는데 제가 27살 때 리차드 보닝 지휘자님의 조수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달 동안. 네. 그래서 이 사랑의 묘약에 나오는 아리아들도 그분과 함께 막 이렇게 연주하고 했었는데 그런 기억을 저도 더듬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 또 추억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